2011년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봅시다. 1992년 1월 10일에 배는 뭐 했냐면은 이동을 했다. 뭘 통해서? 거친 바다를 통해서. 그런데 로스트가 보이는데 잃어버렸다. 얘를 동사로 보는 게 맞겠죠? 뭘 잃어버렸냐면 12개의 화물 컨테이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A의 출제 포인트는 준동사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이 바다가 상실되어졌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동사로 보는 것이 맞고 뒤에도 목적어도 있고 하니까 그치? 컨테이너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편이 자연스러우니까 출제 포인트는 준동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배는 트래블 했을 때 항상 여러분들 여행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동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배는 이동을 당한 겁니까? 이동을 한 겁니까? 당연히 이동을 한 것이 되겠죠. 거친 바다를 이동하는 배는 컨테이너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B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보니까 관계사 계열이겠죠? 출제 포인트는 관계사 쪽일 것 같은데, 보시면 7달 후에 그 최초의 장난감은 자, 뭐 하게 됐냐면은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근처에 있는 해안가냐면은 뭐 이런 알래스카 뭐 이런 친구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3,540km 떨어져 있는 그 해변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로부터 3,540km 떨어져 있냐면은 그것들, 즉 장난감들이 잃어버려진 곳으로부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 절이 나와주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다음으로 가서 C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밑줄 그을 데가 없어서 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2분 비교급 강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은 굉장히 할만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그 다음으로 21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이 특히 어려웠는데 한번 천천히 해석을 해보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문장 자체도 길 뿐더러 자, was placed라는 거는 출제 포인트가 동사 계열에서 태라고 생각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자, 한 회사가 개발을 했는데 뭘 개발했냐면 기술적 선반이라고 불리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닿는 건데, 작은 그룹의 공학자들,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반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수식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온 위치의 선행사는 이 선반이 될 것입니다. 됐죠? 선반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선반에는 배치가 되어져 있는데 뭐가 배치되어 있냐면은 가능한 기술적 해결책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냐면은 해결책이냐면 다른 팀들도 미래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게 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해석이 정확하게 됐어야 돼. 해석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누군가가 배치를 했다. 뭐를? 목적어를 어디에다가? 기술적 선반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된 거냐면 선반이란 친구가 앞으로 나오고 선반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나오면서 온 위치로 받은 거죠. 선반을 이렇게 받으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어야 될 거고 이 동사가 be placed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쵸? 이런 구조인 건데,
이게 지금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뭐가 뭐에 배치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가능한 기술적 해결책들이 얘가 배치가 되어지는 거죠. 어디에? 선반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공학자들이 배치를 했다. 기술적 해결책들을 어디에? 선반에. 이렇게 해석이 됐을 건데 그 선반이 앞으로 선에서 나오고 어떤 선반이냐면 그 선반에 기술적 해결책들이 배치가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수동태로. 그죠? 의미 파악은 됐죠. 근데 여기서 이게 뭐가 돼 있습니까? 도치가 돼 있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도치가. 그죠? 지금 구조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로 빠진 거예요. 도치가. 왜? 길어졌으니까. 길어졌기 때문에 얘가 뒤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은 얘는 출제 포인트가 뭐였다? 동사에서 수일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솔루션스는 복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말 어려웠다. 이렇게 해석이 어려웠고 문장도 길었고 그래서 확실히 까다로울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해가 됐죠?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서 2번의 출발은 여기가 되고 끝은 여기가 되는데 자,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출제 포인트는 대명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이 선반은 또한 뭘 만들어내냐면은 열린 결말이 되어지는 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사이에? 그것의 엔지니어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될 거고 다시 한 번 더 얘가 선행사가 되고 이렇게 열리겠죠. 근데 그 대화에서 그러니까 영업팀들이나 디자이너들 역시도 포함되어질 수 있는 그런 대화에 공학자들 사이에 열린 대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것은 뭘 만든 거겠습니까? 뭐의 기술자들이에요? 회사의 기술자들이잖아요. 회사의 기술자들, 그치? 그러니까 단수로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됐죠? 넘어가서 3번을 보시면 3번은 여기서 출발이 돼서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필요가 되어진다. 뭐 하는 것이? 얻는 것이. 이거는 뭐 문제가 크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한번 해석해 보면은 사업 유닛들, 부서들 간의 경계선이라는 것이 고의적으로 애매모호해진다. 왜냐하면은 좀 더 많은 기술적 정보들이 필요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끊고 뭐 하기 위해서? 문제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 뭐 문제가 없죠, 해석적으로. 그 다음 뭐 부사구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도 그냥 특별히 밑줄 그을 데는 없어서 근 것 같은 느낌이고 1, 2번이 생각보다 해석도 좀 까다롭고 했기 때문에 가볍게 나온 느낌? 근데 한편으로는 좀 더 애매모호하니까 학생들한테 어떤 혼란도 주기도 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죠. 확실히 이 문제가 까다롭긴 했다. 이런 게 느껴지긴 합니다. 뭔가 딱 떨어진다라기보다는 해석을 유도해서 해석을 통해서 풀게 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1, 2번과 겹쳐 생각해보면은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하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은 어렵지 않은 포인트입니다. 그쵸?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4번 출발은 여기서 되고 끝은 여기까지가 될 텐데 하지만 다른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냐면은 진행하는 회사들인데 뭘 가지고 좀 더 분명한 seemingly 겉으로 봤을 때 분명한 명료성과 어떤 합과 분파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는 사업의 부서들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회사는 경계가 분명한 거야. 뚜렷한 명확성과 부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는 거지. 그럼 그 회사는 컴마 찍고 ing 분사구문. 자, 그러면 출제 포인트는 준동사 이렇게 될 텐데 그럼 회사들이 뭐 했다는 거야? 나눴다는 거지. 뭐를? 문제를. 그럼 이거 의미상의 목적어니까 ing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뭘로 쪼갰다? 그 부분으로 쪼개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로 딱 모여가지고 경계를 애매하게 해서 모든 팀 뭉치게 해갖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랑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고 문제도 파트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처리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얘도 충분히
가능하다. 회사가 문제를 나눴다.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 목적어가 명쾌하기 때문에. 됐죠? 이것도 냉정하게 보면은 어렵지 않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5번.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는데, 자, 두 회사는, 자,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사에서 기타적인 표현이죠. 수거적인 표현. 왜? did는 여기 뭡니까? 강조의 두니까 정말로 결국에는 해결했다. 뭐를? 기술적 문제들을. 벗이니까 여기서 끝낸다고 했을 때, 그치? 그러면은 얘는 동사 원형을 썼으니까 강조의 두 다음에 이제 조동사 계열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강조의 두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확실히 전반적으로 까다로웠다. 그러니까 특히 이 1번을 해석했을 때 당황스러움을 도치로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좀 어려웠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해석을 하다 꼬였을 때, 뭔가 이상한 문장 구조를 했을 때 도치를 먼저 떠올려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말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자, 2011년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힘냅시다.